자, 25페이지 이제 거기 측량 절차. 우리 측량을 할 때 부동산 소유자라든지 소유권자라든지 그 다음에 이해관계인이죠. 그러면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측량 의뢰서, 이 의뢰서를 지적소관청에다가 제출하느냐 아니면 지적측량 수행자에게 제출하느냐. 지적측량 수행자, 지적측량 수행자에게 의뢰서를 제출합니다. 그 출제할 때는 지적소관청에다가 의뢰서를 제출한다 하면은 틀린 지문이죠. 수행자에게 제출하고. 그러면 수행자는 의뢰서를 이제 의뢰받으면은 수행계획서를, 수행계획서를 지적소관청에다가 다음 날까지, 그 시험에는 요 다음 날까지를 많이 출제합니다. 자, 여기서 시험에는 주의하실 거는 의뢰서 제출하고 수행계획서하고 의뢰서 제출을 지적측량 수행자에게 제출한다 하면 맞는 지문이지만은 지적소관청에 제출한다 하면은 틀린 지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함정이고, 그 다음에 25쪽에 제일 밑에 측량기간. 측량기간은 5일, 검사기간은 4일 이렇게 죠. 측량기간은 5일, 검사기간은 4일. 그냥 시험에 출제자가 측량기간과 검사기간을 각각 물으면은 5일, 4일 답하시면 돼요. 근데 만약에 기준점을 설치한다. 기준점을 설치를 하는 경우, 지적 기준점을 설치하는 경우는 15점까지 설치할 때는 4일을 가산, 4일을 더 추가하면 돼요. 그러면 10점, 뭐 11점, 12점, 9점 뭐 이렇게 설치한다 할 때는 각각 4일을 더 더하면 돼요. 그럼 예를 들어서 전에 기출된 문제로서 한번 보시면은 기준점 16점 16 기준점 16개를 설치한다. 그때 그러면 15점까지는 아까 4일 캐서 4일. 그 다음에 16점 캐서니까 하루 더 1일 더 가산해. 고로 답은 측량 기간은 자, 기존에 5일 플러스 4일 플러스 1일 이렇게 되죠. 그 다음 검사 기간은 4일, 기존에 저기 기본 4일에다가 또 15점까지는 또 4일이니까 그 다음에 한 점 남았으니까 하루 더 추가. 고로 총 10일. 요거는 9일. 이렇게 정답으로 하면 되죠. 이거는 한번 출제됐던 문제예요. 그래, 기준점 설치를 한다는 말이 없으면은 그냥 5일, 4일 이렇게 답하면 돼요. 문제에 측량기간 5일, 검사기간 4일. 근데 만약에 기준점 설치를 몇 개 하느냐,
이제 이렇게 시험에 또 응용 문제로 출제되었을 때는 아까 15점 이하 설치한다 하면 무조건 4일 더하면 되지, 그죠? 기존 5일 4일에서. 그 다음에 초과될 때는, 그러면 15점 초과 시는, 자, 15점까지는 4일을, 아까 15점까지는 4일을 더 가산한다 했어. 4일. 자, 15점까지는 4일을 더 가산하고, 그 다음에 15점 초과 시는, 초과시는 4점마다 1일 가산, 4점마다 1일 가산. 그러면 15점까지는 4일이니까 아까 4일 더했고, 한 점이 남았으니까 하루 더 이렇게 추가로 하게 됩니다. 자, 기본 5일 4일. 그 다음에 15점까지는 4일 더해야 되니까 4일. 그 다음에 한 점 남았으면 15점, 4점마다 하루 가산해요. 1일 가산하니까 하루씩 각각 더 더해가지고 10일, 9일 이렇게 정답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한 문제 더 풀어볼까요? 예를 들어서 21점을 설치한다. 21점 설치한다. 그러면 측량기간, 자, 여기에 우리 기본 5일 4일인데 15점까지가 4일을 더 추가하게 되고, 이하는, 근데 이후로 4점마다니까 16, 17, 18, 19, 20, 21점이에요. 이때 4점마다 하루 더, 하나, 둘, 셋, 4점 하루 하고 또 하루 더, 두 개 또 2일, 이틀 더 들어가면 됩니다. 이틀. 자, 그럼 답은 뭐 정답을 처리할 때는 기존에 5일하고 4일에다가 그 다음에 15점까지는 각각 4일씩 더 더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틀씩 더 더하면 답이 되겠죠. 기본 5일 4일. 그 다음에 15점까지는 각각 4일씩 더 더해야 돼요. 그 다음에 2점 남아가 하루 더 해가지고 각각 이틀씩 더 돼. 하루, 이틀. 이렇게. 됐죠? 자, 그 다음에 합의했을 때, 제일 밑에 보시면은, 측량 의뢰인하고 수행자가 서로 합의하면 합의. 자, 날짜를 잡았어요. 그 날짜를 당사자가 합의로 잡았을 때는 4분의 3 전체 날짜의 기간의 그 4분의 3은 측량 기간으로, 4분의 1은 검사 기간으로 이렇게 그 시험에 지난번에도 나왔습니다만은 그 별표 넣으시고요. 그 밑에 도표에 보시면은 예시가 있습니다. 두 당사자가 12일을 합의로 날짜 잡았다면은 측량 기간 9일, 검사 기간 3일. 그 다음에 20일을 생각해 보십시오. 20일이 날짜를 합의로 잡았다면은 측량 기간은 15일, 검사 기간은 5일, 4분의 1이잖아요. 그죠? 총 기간의 4분의 1. 네. 알죠. 그러자면 뭐 딱 떨어지게 하죠. 딱 떨어지게. 예, 예, 예. 우리가 기간 계산할 때는 그 여러 민법에서 공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법률상은 우리 자연적 계산법이 있고 역법적 계산법이 있는데, 이 자연법 계산법은 시분초를 따집니다. 시분초. 그렇지만은 역법 달력에 의한 그 기간 계산은 일주월연입니다. 하루, 그 다음에 주, 몇 주, 그 다음에 몇 개월, 그 다음 몇 년, 이렇게 일주월연. 이걸 역법적 계산법이라 하고, 자연적 계산법이란 시분초까지 따지는 걸 자연적 계산법이다 이렇게 해요. 우리
이제 날 시간 뭐. 그리고 초일은 기간 계산에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보통 첫날짜 기간 계산할 때 임대 첫날. 만약 오늘 2019년 참고로 여러분 오늘 2019년 오늘 3월 7일입니까? 네? 3월 7일부터 뭐 3개월. 오늘 3월 7일부터 3개월간. 자, 만약에 우리 인감증명을 뗐습니다. 인감증명 등기 신청하실 때 필요한 서면들을 뭐 대장이나 인감증명이나 이런 서류가 있어요. 그러면 인감증명을 이제 떼하셔야 되는데 인감 나중에 나옵니다만은 인감증명을 오늘 발급받았어요. 이거. 자, 요 시험 혹시 나오면은 다음 인감증명을 언제 발급했는데 언제까지 써먹을 수 있노? 시험에 물어요. 그러면은 3월 7일 날 인감증명을 발행했다. 오늘 발행받았어요. 그럼 오늘 발행받으신 이 인감은 언제까지 써먹을 수 있어요? 3개월까지 써먹을 수 있거든요. 며칠? 며칠? 그렇죠. 6월 7일. 6월 7일까지 써먹을 수 있다. 만약에 6월 7일 공휴일이면은 임시 공휴일이나 정규 공휴일이면 다음날 까지 이렇게 시험에 그 시험에 아직 공인중개사 시험에는 아직 안 나왔어요. 법무사 시험에는 출제를 했어요. 법무사 시험에 법무사도 등기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요 인감 언제까지 써먹을 수 있노? 이제 출제가 됩니다. 인감은 3개월까지 써먹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오늘 발행한 오늘 7일은 기간 계산에 안 들어간다는 점, 첫날은 안 들어가. 그러면 7일부터 3개월 가면은 7일은 안 들어간다 이렇게. 물론 당사 특약으로 넣기로 하면은 넣었어요. 임대차 계약에서도 원칙은 오늘부터 2년 계약한다면은 오늘 날짜는 안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그러나 이거는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강행 규정이 아니라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특약이 우선합니다. 임대인하고 임차인하고 오늘 날짜 넣자. 그럼 여기도 합의로 하기 때문에 합의로 하면은 그 날짜를 넣어도 된다 이 말입니다.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예. 자, 일단 뭐 기간 계산에서는 우리 예외적으로 들어가는 게 이제 나이 계산하실 때 나이 계산, 그다음에 또 영시부터 시작될 때, 또 합의로 넣을 때, 그리고 또 참고로 구속기간, 이게 그 형사사건에서 여러분 구속기간은 오늘 들어갑니다. 이거. 오늘 입건됐다. 오늘 날 들어가요. 왜? 피의자에게 유리하게, 피고인에 유리하게 하니까요. 예. 자, 참고로 원칙은 초일은 산입 안 한다. 불산입이다. 요것도 인감 문제가 나왔다면은 답을 6월 7일 업무 시간까지 써먹을 수 있다. 답이 됩니다. 알겠죠? 네, 뭐 따라 놓으시고 초일은 불산입. 예. 기간 계산 나왔으니까 약 나온 거 한번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우리 26페이지는 문제가 이번에 출제됐던 문제인데 여러분들이 아까 갈로몇 국이니까 그거는 참고로 보시고, 그 다음에 이번에 시험 나온다면은 만약에 재수 없이 나온다면은 요 몇 점 설치하느냐, 몇 점 설치할 때 며칠이냐 요걸 출제하면은 아까 16점이면은 하루 더, 21점이면은 이틀 더, 이렇게 계산법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기준점 설치한다는 말이 없으면 그냥 아까 지난번 출제처럼 그냥 5일, 4일 됐죠. 그 다음에 합의 만에 나온다면은 아까 4분의 3은 측량기간, 4분의 1은 검사기간, 그것만 답하면 됩니다. 자, 됐고, 예, 그 다음 27쪽에 측량 성과도 발급은 소관청이 고기 발급하는 거 수행자에게 주면은 수행자는 또 다시 교부를 해준다는 점. 그러면 바로 측량 수행자가 발급하는 게 아니라 소관청이 수행자에게 발급. 소관청이 바로 의뢰인에게 발급하는 것이 아니라 수행자를 거치죠, 그죠? 아까 절차도 여기 봐요. 절차도 보시면은 소유자나 이해관계인들이 의뢰를 하면은 수행자인 등록업자나
대한한국국토정보공사가 측량을 계획서를 갖다가 다음 날까지 소관청에 제출했잖아요. 그죠? 수행 계획서를. 그 다음에 측량 성과 결과는 다시 소관청은 수행자한테 발급해주고 수행자는 다시 의뢰인한테 또 재교부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기준점은 넘어가도록 할게요. 넘어가시죠. 자, 그 다음 28페이지에 뭐 거기 기준점 설치를 위한 측량 절차 그 도표 참고로 보시고, 그 다음에 관리 문제, 그 관리고 별표놓죠. 삼각점은 시도지사가 관리하고, 그게 삼각점이 가장 먼 거리 아까 2km에서 5km 했습니다. 옛날에는 위성 기준점도 있었어요. 위성 기준점은 장관이 관리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 출제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나머지는 뭐 참고로 보시면 됩니다. 아까 보셨고, 그 다음 29페이지 지적위원회. 이때 지적위원회는 중앙지적위원회와 지방지적위원회 있는데, 중앙은 국토부 산하에 거기 두게 됩니다. 이때 국토부 산하에 그 담당 국장이 위원장이 되고 과장이 부위원장이 부위원장, 거기 국장 동그라미. 근데 시험에 문제 낼 때는 위원장은 국토부 장관이 위원장이 된다 하면 틀렸습니다. 장관이 아니라 국장, 그 다음에 부위원장, 과장. 그 다음에 심의 의결사항 거기 보시면은 주로 정책, 연구, 개발, 업무 개선, 그 다음에 적부심사. 심사입니까? 재심사입니까? 재심사. 거기 제자. 그 시험에 함정으로 제자 빼버려요. 글자 한자 때문에 답이 왔다 갔다 합니다. 점 하나에 울고 웃는다 했어요. 점 하나에 울고 웃는다. 하물며 글자 한자 때문에 울고 웃습니다. 그러니까 그 제자 꼭 별표 놓으시고 시험에 제자가 있나 없나 숨은 그림 찾기. 시력이 곧 실력이다. 아시겠죠? 꼭 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은 교수들이 문제 낼 때 거기 제자 쏙 빼버려요. 좀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좀, 그러면 1차 제자 빠지면은 지방지적위원회입니다. 그러면 지방지적위원회는 1차 그냥 심사, 측량에 대한 적당한가 부당한가에 대한 1차 심사는 지방지적위원회입니다. 그 다음에 다시 재심사는 중앙지적위원회다. 아셨죠? 예, 그 재심사지 심사하면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측량 기술자의 양성이나 징계 이런 것들을 한다. 중앙입니다. 원래 나왔습니다. 다음 페이지 30페이지 기출됐어요. 그러면 30페이지에 이번에 지난번 시험 문제에 왜 2번이 틀렸느냐. 2번에 보시면 지방지적위원회는 지적 측량에 대한 적부 심사는 맞아요. 그건 맞죠? 예? 적부 심사는 해요. 1차 심사 맞는데 뒤에 보시면은 지적 기술자의 징계라든지 양성이라든지 연구 개발 이런 건 중앙에서 하지 지방에서 하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랬죠? 그래서 답이 2번이 틀린 거예요. 이번에 뭐 시험 쳐보신 분들은 2번 그 지난번 제가 구미서 강의했는데 그 주부님 한 분 연세가 70세 넘으셨는데 저 과목에 만점 맞았어요. 제가 강의 잘했다는 거죠. 진짜 만점 맞으셨어요. 옛날 서울에도 그 주부님 만점 맞으셨고, 만점 제가 민법 뭐 옛날에 만점 맞았고, 만점 아니고 2차석 할게요. 자, 일단 뭐 강의 제가 그 여러분 시험 출제 경량에 맞게 수업해 드리니까 처음에 너무 어렵다 이렇게 표현하신 분도 있는데 그 출제 그 포인트가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가 지적 그 함정인지 보시고, 자, 그다음 제척 깊이 해피 이거는 뭐 그렇게 출제 빈도가 높지 않으니까 한번 그러면 참고로 그냥 제척이 뭔지, 깊이가 뭔지, 해피가 뭔지, 우리 법과이든 등기과이든 공정한 재판이나 공정한 어떤 등기라든지 여기 공정한 심사를 하기 위해서 이해관계이라든지 뭐 친척관계라든지 또 이런 관련된 분들은 우리 정에 끌리기 때문에 그 업무를 못 받도록 한 게 판사 재판 못하게 하는 게 제척. 이게 법률에 규정되어 있죠. 깊이는 여러분 신청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나 저 판사한테 재판 못 받겠다, 저 의원한테 나 심사 못 받겠다, 여러분들이 신청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척은 법에 규정되어 있고, 자, 제척은 규정되어 있고, 그 다음에 깊이는 신청하십니다. 여러분들 신청. 물론 신청 사유가 있어야 돼요. 오늘 저 판사 저 판사는 오늘 저 다른 상대방 피고하고 택시 같이 타고 왔다, 내 봤다, 그러나 저 판사한테 오늘 재판 못 받겠다, 이렇게 신청하실 수 있는 게 깊이 신청이에요. 그 다음 해피는 뭐냐면은
판사 본인이나 등기관 본인이 나 이 사건 못 맡겠다 하는 게 회피라 합니다. 그 회피 거기다가 본인 자신이 포기하는 걸 뭐라 하죠? 예? 회피. 판사 본인이나 심사위원 본인이 나 이 심의 뭐한다, 이 사건하고 연루되어 있기 때문에 나는 이 관여 뭐합니다라고 피하는 걸 회피라고 그래요. 회피.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판사고 여러분이 등기관이고 여러분이 심사위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여러분들이 하시는 게 회피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나온 골프 치러 가시려고 회피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이제 이 관련돼 있기 때문에 나는 이 사건 못 맡겠다, 이걸 회피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래도 용어를 좀 알아놓으시면은 나중에 변호사분들하고 말다툼 하실 때 뭐 이길 수 있잖아. 그게 말빨 변호사하고 공인중개사하고 누가 말빨 셉니까? 말빨은 변호사 더 셉니다. 말빨은 변호사 더 세요. 근데 숫자는 공인중개사 더 많아요. 공인중개사 회피하고 변호사 회피하고 싸우면은요, 누가 이깁니까? 변호사가 중개업 하려고 해요. 지난번에 그랬거든. 변호사가 중개업 하다가 들켰거든. 그러니까 중개사 협회에서 야, 하지마 했거든요. 스스로 그때 뭐 그래 벌금했어요, 그 변호사가. 근데 변호사 협회에서 소송했거든. 했는데 이기게 해서 저기 했어요. 변호사 졌어요. 그러니까 공인중개사 여러분 공인중개사 이 자격증은 신성 불가침 자격증이에요. 누구도 침범 못해요. 이거 공인중개사만 할 수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중개사법을 공부하시지만은 중개사법 공부하잖아, 그죠? 그거 보시면은 이 공인중개업은 중개사만 할 수 있지 법무사나 변호사나 뭐 회계사나 변리사 이런 사람 할 수 없어요. 장의사는 더 못하고요. 우리나라 그 대신에 우리나라 변호사 자격증은 이 굴비 자격증이에요. 굴비처럼 막 엮여 들어오는데, 왜냐면 변호사 자격증 있으면은 저거 할 수 있어. 변리사 특허 등록을 할 수 있고, 또 뭐 그러니까 소송 업무뿐만 아니라 뭐 다른 세무 업무라든지 이런 업무를 옛날에는 회계 업무라든지 변리사 업무 쭉 다 볼 수 있는데, 유일하게 못 보는 업무가 중개사입니다. 중개사. 변호사 못해.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신성 불가침 자격증을 따고 있습니다 지금. 자, 참고 여러분 중개사법에서 공부하시게 됩니다. 그게 뭐 하려고 엉뚱한 소리 깊이 회피에 참고로 보시고, 용어를 좀 아셔야 그래도 나중에 실무에 나가셔서 그래도 좀 이제 말씀하실 때 이제 구별하셔서 용어를 써야 돼요. 뭐 항손이, 상곤이, 항곤이 이런 용어도 나중에 또 좀 아시고요. 일단 뭐 참고로 보시고, 자, 그러면 우리 시험 대비하실 거는 뭐냐 하면은 이제 중앙지적위원회의 업무하고 그 다음에 아까 위원장하고는 다 말씀드렸고, 그거는 됐고,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33페이지. 그러면 지적측량 적부심사, 요게 출제가 됩니다. 5번에 안 나왔기 때문에, 자, 지난 시험에 안 나왔기 때문에 출제 가능성이 높아요, 이번에. 그러니까 그거 잘 봐놓으시기를. 일단 지적측량에 대한 적당하냐 부당하냐 적부심사 절차를 이제 시험에 출제하는데, 만약에 이제 아까 우리 소유자라든지 그 다음에 이해관계인, 예. 아까 측량 의뢰인은 부동산 소유자나 이해관계인들이 측량을 의뢰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측량에 대한 적당하냐 부당하냐에 대한 심사는, 심사 청구권자는 소유자나 이해관계뿐만 아니라 수행자도 들어가죠. 측량한 사람도. 그러면 이 소유자나 이해관계인 그 다음에 수행자는 누구한테 이 심사 청구서를 제출해야 되느냐. 자, 이제 시험 여기서 함정으로, 자, 소유자나 이해관계인 수행자는 그 측량한 데 대하여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심사 청구서를 지적소관청에다 제출한다, 아니면 지방지적위원회에 제출한다 하면 다 틀렸죠. 누구한테? 시도지사. 예.
시도지사한테 청구서를 제출한다라고 해야 정답입니다. 그 심사기관은 지방지적위원회예요. 그러면 시도지사는 그 심사 청구서를 지방지적위원회에다가 해부를 해줘야 됩니다. 해부. 이때 시험에는 며칠 이내나 물어요. 30일 이내입니다. 30일 이내에 지방지적위원회로 넘겨줘야 됩니다. 자, 심사 청구서를 지방지적위원회에 제출한다 하면 틀렸고 시도지사한테 제출합니다. 그럼 시도지사는 30일 이내에 지방지적위원회에다가 넘겨준다. 그리고 지방지적위원회에서는 60일 이내에 심의 의결해야 돼요. 60일. 근데 60일이 바빠가지고 심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서 못했다면은 30일을 더 추가할 수 있습니다. 30일 이내에 심의 의결. 심의 의결. 자, 이해하시면 돼요. 자, 심의 의결 해가지고 그 심의 의결한 의결서를 지체 없이 시도지사한테 넘겨줍니다. 시도지사는 그 심의 의결서를 수행자나 의뢰인들에게, 자, 청구한 사람에게 7일 이내에 통지를 해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시험에는 날짜가 출제되는데 여기 30일, 요거 60일, 그 다음에 하나 더 있는 7일. 이게 나오면 제일 골치 아파요. 7일. 근데 요거는 지체 없이 갈 말이고, 요건 지체 없이 보시고. 함정이 여기 있습니다. 날짜. 그 다음에 그러면 1차 심사는 지방지적위원회에서 1차 심사했는데 여기 여러분 불만했어요. 그 심사 결과에 대하여 여러분한테 불리하게 결과가 났어요. 그럼 여러분한테 불리하게 결과 나셨으면은 다시 한번 재심사 청구할 수 있잖아요. 그죠? 재심사. 이때 그러면 재심사 청구는 이 재심사 청구서는 90일 이내에, 즉 통지를 받고 통지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재심사 청구해야 됩니다. 이때 재심사 청구서는 누구한테 제출해야 돼요? 장관, 국토부 장관. 제가 장관 해놓겠습니다. 장관. 그래서 장관은 국토부 장관에다 가는 거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럼 국토부 장관은 역시 30일 이내에 중앙지적위원회로 넘겨줘야 됩니다. 중앙지적위원회로 넘겨주면 돼요. 그러면 중앙지적위원회는 역시 60일, 30일 똑같아요. 이거는. 이것도 30일, 여기도 60일 플러스 30일. 밑에 건 공부하실 필요 없어요. 자, 시험에 대비하실 거는 딱 날짜 시험에는 30일, 60일, 90일, 7일 이렇게 369, 369 아시겠죠? 근데 369, 369는 알겠는데 어딘 게 369인지 몰라요. 안 돼요. 369, 369. 자, 369, 369 할 때는 여기 시도지사에서 지방으로, 장관에서 중앙으로 넘기는 날짜가 30일. 네, 30일 이내에 넣어주면 되고, 그 다음 60일 할 때는 60일은 심의 의결 기간입니다. 이게 지방지적위원회에서든 중앙지적위원회에서든 위원들이 심의 의결해야 될 기간이 60일 이내입니다. 이게 그럼 60일 이내에 2달이잖아요. 그 기간 내에 못하면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30일 더 연장해서라도 심의 의결해야 된다. 그럼 연장 날짜 이거는 자주 출제 안 해요. 아, 연장은 30일 더 할 수 있다 하는 거만 이해해 놓으시고요. 30일, 60일, 그 다음에 재심사 청구는 7일 이내에 통지해 주게 돼 있고, 통지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재심사 요구해야 돼요. 재심사를.
그 재심사 청구서는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제출하십니다. 그럼 국토교통부 장관은 역시 30일 이내에 중앙지역위원회로 회부를 해주면 됩니다. 중앙지역. 그럼 중앙지역위원회에서는 60일 이내에 심의 의결하고 60일이 바빠가 못했다면 30일 더 연장해서라도 재심의 의결을 해서 지체 없이 장관한테 보내주면 장관은 다시 7일 이내에 의뢰인들한테 통지해주면 된다 이렇게 됐죠.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뭐 니는 한 30년 공부했으니까 뭐 다 머릿속에 있겠지만은 여러분들 오늘 첫 시간인데 어떻게 첫 술에 배 부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시험에 대비하시는 거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30일, 60일, 90일, 7일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369, 369 이렇게 기억하시고 우리 그러면 교재는 33페이지하고 그 다음에 쭉 넘어가셔서 36페이지까지 이거 서술되어 있는 게 이 도해가 다 여기 다 총망자되어 있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예. 그 책 보지 마시고 책 보지 마십시오. 책 보지 마시고 요 도해 한 것만 공부해 놓으시면 돼요. 그러면 시험 문제 한 문제 맞췄어요. 한 문제 맞췄고 함정 요거 제가 함정 요거 딱딱 요거 할 수 없습니다. 요것만 딱 공부해 놓으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37페이지에 보시면은 지적입니다. 예, 토지의 등록이라 이건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다음 38페이지에 토지의 등록 단위해서 필지라고 되어 있고 아까 한 필지 뭐 두 필지 이렇게 토지의 등록 단위고 등기 단위가 필지입니다. 여러분 땅 사고 팔 때 필지 단위로 사고 팔잖아요. 등록 토지 대장의 등록 단위고 또 등기부상의 등기 단위고 그리고 또 거래 단위가 필지입니다. 거래할 때 여러분 자고 매매로 넘기든 증여로 넘기든 뭐 교환으로 넘기든 필지 단위로 이제 거래가 이루어지죠. 그리고 또 이 한 필지가 건수가 한 건이 돼요. 이게 등기 신청할 때는 한 건수가 돼요. 여러 필지면 필지마다 그 한 건이 되거든요. 예, 그렇게 보시고 그 대신에 이제 거기 39쪽에 그럼 아까 말씀드린 한 필지로 하고 싶다. 합필, 한 필지로. 그럼 한 필지로 합필 또는 합병이라 하는데 우리 합병할 때는 측량을 해요, 안 해요? 안 했죠, 그죠? 면적 그냥 더하면 되니까 측량할 필요 없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 합필할 수 있나 없나를 시험에 대비를 이제 해놓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그 합필 그 우리 책에 먼저 보고 합시다. 필지의 요건에서 지번 부여적이 같아야 된다. 동일. 유라동하고 다른 그 공산동하고 합필 안 됩니다, 이거. 예. 그 다음에 소유자 같아야 돼요. 그 다음에 지목이 같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집안이 한때 붙어 있어야 돼요. 연속이 돼야 됩니다. 도로가 건너 또 여러분 땅이라 하더라도 합필 안 됩니다, 그거. 도로 중간에 있으면은. 자, 그 다음에 축척이 같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6번째 등기 여부가 동일해야 됩니다. 그렇게 6번째 6번 그 동그라미 치시고 등기 여부가 같아야 된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6번에 미 등기끼리 그 다음에 기 등기끼리 끼리끼리 보통 유유상종이라고 하죠. 유유상종 끼리끼리 우리 애들도 뭐 끼리끼리 놀아요. 농띠끼리 놀고 공부 잘하면 공부 잘할게 놀고. 예. 그러면 우리 하필도 여기 100번지와 101번지 있을 때 이게 둘 다 답입니다. 둘 다 답인데 아니면 둘 다 대라고 할까요? 답이 하지 말고 대라고 합시다. 여러분 건폐율을 높이시려고 합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건폐율 공부하잖아요. 그 민법 공법 시간에. 예, 면적이 넓어야 건폐율도 높아집니다. 자, 그러면 두 필지를 한 필지를 해야 뭐 건축을 좀 넓게 지으시려고 합필하려고 합니다. 일단 땅 사들의 소유자 동일이. 그러면 둘 다 보존등기가 돼 있든지 둘 다 그러면 여기서 기등기란 말은 여기서 이미 등기돼 있다. 이미 기자 아직 미 아닐 미. 그러면 이미 보존 등기가 돼 있으면은 둘 다 보존등기 돼 있든지 아니면 둘 다 보존등기 안 돼 있든지 해야 된다 이 말이죠. 아셨죠? 예. 그러면 둘 다 보존등기가 돼 있든지 둘 다 안 돼 있든지. 근데
여기는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어요. 여기는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어요. 우리 농지에는 전세권 설정 안 됩니다. 농지라는 지목이 있어 없어요? 없죠. 농지는 지목이 아닙니다. 이 전에 시험에 농지를 지목이라 해 틀린 지문이에요. 농지는 지목이 아니다. 농지라는 지목은 없고 농지 안에 해당되는 지목이 전, 답, 과수원 요 세 개 지목, 여기 지목이에요. 여기 지목이지 농지라는 지목은 지목이 아니다. 알겠죠? 농지는 지목이 아니고 하나의 통칭어로 씁니다. 전답 과수원을 통칭해서 농지다 이렇게. 그러면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이 있어야 되는 거는 요 세 가지겠죠, 그죠? 경매를 받든 뭐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이 있어야 되는 거는 요 세 개 땅을 살 때는 농지 취득 자격이 있어야 된다 보시고. 자, 농지라는 지목은 아니다. 지목은 전답 과수원이 지목이다. 그리고 이 농지에는 전세권 설정이 안 된다. 여기는 전세권 등기가 안 된다. 안 된다 하는 것도 같이 기억하시고. 자, 그러면 요거 여러분 이걸 땅 합치고 싶어요. 건폐율을 높이려고 대 100번지와 101번지 땅 사가 여러분 두 필지 다 여러분 땅이고 유라동에 있고 지목도 같고 죽도도 같고 다 집안도 연속돼 있고 이제 합필 신청하고 싶어요. 합필해줘야 안 해줘요? 네? 자, 아직까지 뭐 이제 오늘 신입생한테 입학생한테 물으면 제가 잘못이죠. 예. 네. 자, 그러면 요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용익권 이외 등기가 있는 경우는 합평이 할 수 없다. 이게 원칙이에요. 자, 용익권 이외 등기가 있으면은 합필 안 된다. 이렇게. 그러면 반대해서 가죠. 그러면 우리 용익권 하면은 뭐뭐 있어요? 예, 민법 시간에 공부하신 분 아시겠지만은 지상권, 지역권, 그 다음에 전세권, 임차권, 요 네 개 권리가 우리 토지에는 다 설정되잖아요, 그죠? 토지에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다 설정됩니다. 근데 우리 건물에만 설정될 수 있는 용익권은 뭐뭐밖에 없어요? 건물에 전세권, 임차권, 또 건물에 설정될 수 있는 거. 예? 건물에 설정될 수 있는 용익권 뭐 있어요? 지상권, 예. 전세권하고 임차권하고 두 개밖에 없죠. 우리 건물에 설정될 수 있는 용익권은 전세권하고 임차권밖에 없습니다. 전세권하고 임차권하고 건물에. 네. 토지에는 다 설정됩니다. 땅에는 설정되는 건 지상권 설정될 수 있고 전세권 설정될 수 있고 농지만 제외하고 아까 알겠죠? 농지 빼고 다. 어떤 분은 땅에도 전세권 설정합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땅에도 전세권 설정됩니다. 단 농지를 빼고 농지를 제외하고 토지에. 그러면 지상권, 지역권은 뭐 하는 거예요? 예, 그렇죠. 통행. 그 다음에 우리 인수, 용수. 우리 시골에 논에 물을 대려면은 수로가 있어야 되니까 여러분 땅 안 거치고는 저 복도 땅이 남의 땅이고 요 우리 강의실이 우리 땅이다. 요역지. 우리 땅을 요역지. 남의 땅을 승역지. 그러니까 이웃 땅을 승역지. 승역지, 우리 땅 요역지. 이때 요역지는 한필 전체라 해야 되고 승역지는 일부라도 관계없다. 즉 수로 내든 길을 내든 두 가지. 이런 걸 우리 적극적이고 표현되고
그 다음 계속적인 지역구에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 반면에 우리 불표현되고 표현이 안 되고 또 계속이 안 되고 소극적인 지역군이 있어요. 뭐예요? 불표현되고 또 불계속되고 불표현되고 소극적인 게 있어요. 어떤 용도냐? 조망권. 일조권. 그러니까 조망권이나 일조권을 누리기 위해서 남의 땅을 빌릴 때를 우리 소극적 지역권이다 이렇게. 그 소극적이고 불표현되고 불계속된 지역권 이거는요. 왜 따지냐? 취득쇼 대상이 안 들어요. 취득쇼. 그게 취득쇼 같으면 옆에 건물 아무도 못 지어요. 조망권 침해되니까. 그렇지만은 조망권에 대해서는 우리 불법이 성립 안 하거든요. 간 건물 올려도 관계없습니다. 일조권은 하루 일조량이 얼마 안 들어오면 그건 불법에 성립합니다. 일단 뭐 그거는 이제 소송 문제고 일단 여러분 참고로 아까 표현되고 계속되고 적극적인 지역권, 그다음 불표현되고 불계속되고 소극적 지역권 이거 따질 줄 알아야 돼요. 그 실익은 취득시효 문제라든지 소멸시효 문제를 따지겠어요. 예. 자 그러면 우리 땅은 요역지, 저쪽 땅은 승역지. 그다음 우리 지역권 등기할 때 요역지 등기부에다 등기해요, 승역지 등기부에다 등기해요. 그렇죠. 승역지 토지 등기부 얼굴 안에다가 지역권 당사자가 신청합니다. 저게 우리가 권리자로서, 저쪽 복도 땅 소유자가 의무자로서 합의입니다. 이건 약정 통행권입니다. 법정 통행권 아니에요. 이건 약정이에요. 약정. 둘이 협의해야 되는 거예요. 저쪽에서 길 못 내주겠다 하면 못 내는 겁니다. 맹지로서 영원히 써야 되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가 건물 지으려고 하면 할 수 없이 길이 있어야 되니까 이 토지 소유자한테 가서 좀자 써야 돼야 안 돼. 프리즈 기브미 지역권 이렇게 영어로 프리즈 붙여야 됩니다. 영어로 수업할 때. 자 그러면 좀자 붙여야 돼요. 안 붙이면은요 길을 안 내줘도 그만이거든요. 법정 통행권 아니거든요. 네. 자 그러면 이때 이웃 토지 소유자하고 협의해가지고 길을 내야 된다. 이때 이제 요역지 등기부의 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등기부에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취지 뜻을 기록하고, 승역지 토지 등기부에는 우리 당사자 신청이에요. 우리가 권리자로서, 토지 승역지 소유자가 의무자로서 당사자 신청이다 이렇게 주의하시고, 그렇지만 요역지 등기부 을구에는 통행만 통행, 인수만 인수, 취지를 등기관이 직권에서 기록한다라고 우리 공부해 놓으시면 됩니다. 됐죠? 예. 자 그러면 방금 용익권에 대해서 먼저, 자 용익권 하면은 사용하고 수익하는 권리, 사용해서 이익을, 남의 땅을 사용하고 수익해서 누리는 권리가 용익권인데, 토지의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이걸 용익 물권, 1차권은 채권, 이 4개 권리를 이외에 등기가 있으면은요 합의를 안 해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 그럼 반대해서 가면은 용익권이 등기되어 있다면 얼마든지 합의를 해줍니다. 이거. 따라서 이 칠판에 있는 얘는 합의돼야 안 돼요. 이거. 되죠? 합의를 해줍니다. 이거. 여러분 땅 시험에 만약에 이게 갑의 땅이다. 갑의 토지에 을시기가 지상권 가지고 있고 병시기가 전세권 가지고 있다. 이때 갑시기가 합병 등기 신청이, 합병 신청이 들어왔다. 이때 합병을 각하냐 해줘야 되느냐 물어요. 합병 해줘야 됩니다. 아시겠죠? 합병 가능해요. 이거 합병 가능해요. 그렇지만은 자 이제 용익권이 설정되어 있을 때는 얼마든지 합의됩니다. 왜냐하면은 어차피 이거 합의해도 지상권자인 을시기는 요 기존에 계약한 아까는 한 필지 전부 자기가 사용 수익했었지만은 이제는 한 필지로 됐을 때는 일부가 돼버려요. 일부. 그렇죠? 그러면 우리 용익물권이라는 임차권은 일부에 설정 가능하니까, 예? 아까는 한 필지 전체 설정됐었지만 이제 합필되는 바람에 일부가 돼버렸어요. 요 부분만 사용 수익 기한까지 써면 되고, 병시기도 100일 자기 합필됐을 때 요 부분만 사용 수익하면 되는 겁니다. 이게. 자 용익권이 등기됐을 때는 얼마든지 합의해 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단 주의하실 거는 지역권에 있어서는 요역지에 지역권이 등기되어 있다면 합의를 안 해줍니다. 이거. 자 더 쉽게 말씀드리면은 여기에 도로가 있습니다. 도로가 있고 여기 갑시기 땅이고 여기 을시기 땅이다. 근데 이 을시기는 맹지예요. 맹지다. 눈멀 맹자, 눈먼 땅이 아니고 길이 없는 땅을 맹지라 그래요.
눈 안 보여요. 땅은 먼 땅을 사야 됩니다. 자, 그러면 눈이 아니고 요거는 길이 없어. 근데 이제 합의로 약정으로 갑식이 을식이 찾아와가지고 내 집 질락 하는데 길 좀 내주게. 그걸 내줄게. 뒤로 얼마? 그러면 여기 일부를 요 빗금 지분을 이제 길 냈고, 이때 요걸 요역지, 요걸 승역지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 갑식이가 이쪽 땅을 누가 병식이 거 땅 뭐 요걸 사들렸어요. 같은 데인데 이것도 되고, 이때 갑식이가 이 땅 샀을 때 이거 하필해줘야 하네. 하필할 수 있어 없어요? 이게 만약에 도로로 지목이 따로 설정돼 가지고 필지가 나눠졌다면 하필 안 됩니다. 이게 집안이 연속 안 돼 있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이것도 지목이 이쪽 하지 맙시다. 이쪽 하지 말고 얘가 요 이쪽 땅 합시다. 저쪽 땅 하면 헷갈리니까. 왜냐하면 도로가 끼면 연속되나 안 되나 그걸 따져야 되니까. 네. 그럼 이거는 연속되어 있잖아요, 집안이. 그죠? 연속되어 있으니까 이걸 갑식이가 사들렸다. 이거는 합병을 할 수 있다. 합있다. 이것도 그죠? 토지 이걸 분할해 가지고 을식이 앞으로 팔아먹었다면 도로로 뭐 이게 근데 한 필지에 드나들 때는 도로로 안 보거든요. 이게 양입지 돼 버릴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요거는 얼마든지 하필해도 돼요. 이걸 하필해 주게 되면은 이건 길 부분은 요 사람은 요것만 쓰면 되거든요. 근데 문제는 여기 을식이가 이 처음에는 이게 병식이였었는데 야가 을식이가 샀어요. 자, 처음에는 을식이는 요거 100번지, 요거 101번지, 요 100번째만 요역지로 해서 길 냈다면은 요 부분에 대해서만 사용수용할 수 있는 통행권이지 이 101번지는 해당 안 되거든요, 이게. 이거 병식이 땅이에요. 근데 나중에 병식 거 사가지고 이걸 하필할 때는 갑식한테 승낙 받아야 되죠, 이거. 안 그렇습니까? 예. 자, 그렇지만은 방금 말씀드린 요역지 등기가 되어 있는 이 요역지 상에는 지역권 등기에 있을 때는 이거 이 지역 이 승역지 이거는 하필이 이거는 승낙 받아야 되고, 그렇지만 승역지 지역권끼리는 얼마든지 이렇게 하필할 수 있는 걸로 여러분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이거 됐죠? 나중에 수용됐을 때 또 바뀌어요. 수용됐을 때는 일단 요거 그 승역지 지역권, 자 승역지 지역권이 등기되어 있을 때는 승역지 소유자는 얼마든지 하필할 수 있는 걸로 공부해 놓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승역지하고 요역지하고는 소유자가 다른데 그건 하필이 안 되는 거죠. 됐죠? 이해됐죠? 네. 그러면 요역지 지역권이 있는 거는 승역지하고 하필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러면 여기 지상권, 그러면 여기 병식이의 은행에 대출받아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요. 대 하필을 해야 돼요. 자, 여러분 땅인데 100번째는 지상권 설정해 주셨고 101번째는 병은행에 대출받았었어요. 101번지에 하필 안 되죠. 왜냐하면 용의권 이외에 등기가 되어 있잖아요. 용의권 이외에. 자, 항상 우리 용의권 이외에 등기가 있을 경우에는 그 다른 필지하고 한 필지로 안 해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가압류, 가등기, 가처분, 경매신청 등기 등등입니다. 예? 시험에 어떤 등기가 나오든 나중에 하필에 문제 나오면은 소유권은 당연히 당사자가 소유자가 동일해야 하필해야 되니까 소유권은 따지지 마시고 소유권 이외의 권리가 다른 권리, 즉 저당권이나 전세권이나 임차권이나 뭐 쭉 출제돼요. 그럼 이때 용의권 이외에 다른 등기가 있을 때는 한 필지로 할 수가 없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가압류, 가처분, 경매 개시결정 등기 뭐 또 이런 또 저당권 이렇게 돼. 그러나 자 그러면 용의권 이외에 등기가 있을 때는 합행 안 해준다 됐죠? 항상 우리 원칙이 있으면 예외가 있어 없어요? 예외 없는 규칙은 없다. 예외 없는 규칙. 근데 등기의 공신력은 예외 있어 없어요? 없어요. 항상 우리 법을 공부하실 때는 예외 없는 규칙은 없다. 이걸 항상 머릿속에 기억하시고, 그러나 예외 없는 경우도 있다.
그게 뭐냐면 공신력. 등기에 공신력은 예외 없습니다. 꼭 예외로 공신력 인정하면 안 돼요. 자, 그러면 단 창설적 공동 저당. 창설적 공동 저당권일 때는 이거는 합필 가능하다. 합병 가능하다. 합병 가능하다. 원래는 우리 저당권 설정돼 있으면 합필 안 되잖아요. 예? 자, 저당권은 용의권이 아니거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저쪽 사례에서 여러분 땅 두 필지가 있는데 100번지와 101번지 있는데 100번지는 을식이라는 사람한테 지상권 설정해 주셨고, 그 다음에 101번지는 은행 병농협에 대출 받았었어요. 저당권 설정했어요. 이거 합필 안 해줍니다. 이랬죠? 자, 그런데 만약에 여기도 병은행에 대출을 받았어. 지상권 설정해 주신 후에 대출해 줍니다. 예? 대출해 줍니다. 물론 은행에서 좀 꺼려야죠. 할 수는 있어요. 할 수는. 왜냐하면 저당권하고 용익 지상권하고는 양립할 수 있거든요. 이게 병존할 수 있거든요. 예. 이미 한 필지에 지상권 설정된 상태에서 다른 용익권은 등기 들어오면 각하시키 봅니다. 양립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일부의 설정에서는 가능하다. 나중에 집 등기 가서 보고요. 항상 우리 저당권하고 지상권하고는 양립할 수 있고, 참고로 여러분 은행에 저당권 설정하면서 밑에 또 지상권 설정하는 경우는 건축 못하게 하려고 편법으로 이제 하는 거예요. 그거는 가짜로 가라로 하는 거예요. 그건 죄송합니다. 여러분 이해를 돕겠습니다. 그러면 그 은행에 여러분 나대지에 보통 저한테 질문이 들어와요. 교수님 나는 몰랐는데 우리 땅 담보자보가 대출 받았었는데 뭐 지상권 설정돼 있더라. 이렇게 질문이 많이 들어와요. 그거 괜찮습니다. 그거는 아무 효과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물권 법정제하여 모든 물권의 종류와 내용은 법률로 정한 대로 해야 돼요. 이 담보권자는 점유를 할 수 없어요. 물론 은행이 자기들이 거기에 건물 지으려고 은행 건물 지으려고 지상권 설정했다면은 그는 오리지널 진짜 진실의 지상권이에요. 그게 이해됐습니까? 그렇지만 은행이 여러분한테 대출해드리면서 나대지에 대출해드리면서 저당권 설정해놓고 그 밑에 지상권 무슨 은행으로 설정해놓은 거는요, 그는 가짜로 설정해놓은 거예요. 그게 남한테 땅 못 빌려주게. 이해됐습니까? 예, 그 걱정 안 하셔도 되죠. 그거는 무효로 조항할 수 있어 없어요. 형식적으로는 효력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효력이 없는 거예요. 그게 이해됐습니까? 진정한 지상권이 아니거든 그게.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만약에 은행이 저당권 설정해놓고 그 밑에다가 무슨 대구은행으로 은행 건물 지으려고 대구은행 건물 지으려고 거기 지상권 설정했다면 그거는 진짜 지상권입니다. 그거는 이해하셨죠? 예, 그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일단 그러면 이게 은행이 아니고 뭐 다른 을이고 요건 은행이다. 지상권이 을식이라는 사람이고 병식이가 은행이다 볼까요? 그러면 이때 이 병농협이다. 농협 둘 다 저당권이 날짜가 다르면은 이게 합필이 안 돼요. 우리 창설적 공동저당이라는 개념을 아셔야 돼요. 자, 이 창설적 공동저당이라는 개념이 여기 창설적 공동저당 개념이 등기 원인, 그 다음에 접수번호, 그 다음에 등기 연월일, 날짜죠. 요게 동일하면은 이걸 창설적 공동저당을 합니다. 자, 창설적 공동저당이라 하면 요겁니다. 등기 원인, 접수번호, 그 다음에 등기한 날짜, 이게 연월일, 이게 동일하면은 창설적 공동저당이다. 우리 공동담보, 공동저당, 공동이란 말, 원래 공동이란 말은 사람이 두 사람 이상이잖아요. 공동소유. 그죠? 근데 우리 담보에서 공동담보다, 공동저당이다. 이런 표현은 사람이 두 사람 이상입니까? 담보 목적물 두 개 이상이냐? 담보 부동산이 두 개 이상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럼 토지하고 건물하고 동시에 대출 받으시면서 담보 설정하셨다면 그건 공동담보입니다. 그게 토지하고 건물은 별개니까요. 그 다음 땅도 마찬가지. 땅도 여러분들이 토지 두 필지를 동시에 담보 잡으시면은 이게 공동담보입니다. 이거. 근데 이때 그러면 두 필지 동시에 여기 동대구 농협에다가 오늘 대출 받으시면서 담보 설정하셨다면은 이거는 한 필지로 할 수 있어 없어요? 있다 이 말입니다. 이해하십니까? 그러면 동대구 농협 입장에서는 따로 필지를 놔두나 한 필지로 합필하나 담보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는 똑같다 이 말입니다. 이해됐습니까? 예. 그러니까 시험에 원래는 우리 담보가 잡혀 있으면은 원칙은 담보 설정되어 있으면 합필이 안 되는 걸로 머릿속에 기억하시고, 그 대신에 동대구 농협에만 담보 잡혀 있어요. 다른 농협에 잡혀 있으면 안 됩니다. 이거 다른 은행에 잡혀 있으면 안 돼요. 순수하게 한 금융기관만 담보가 잡혀 있고 접수번호와 등기 날짜하고 원인 대출 금액도 그 대출 받으면서 담보 잡았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얼마든지 합필해도 돼요. 근데 만약에 담보가 떨어져가, 담보 가치가 떨어져가지고 길 저쪽으로 나는 바람에 땅값이 떨어졌어요. 땅값이 떨어가 여러분 3억을 대출 받아요. 그러면 3억을 대출 받으시면서 두 필지를 담보 잡으라 해가 잡았었어요. 근데 담보 가치가 떨어져가지고 금융기관에서 담보가 떨어지면 가치가 떨어지면 돈 갚아라 합니다. 이거 아시겠습니까? 더 추가로 설정하라 합니다. 그러면 돈 갚으실랍니까? 추가로 설정해 줄랍니까? 물으면은 여러분 뭡니까? 추가로 설정해 주겠다. 그러면 마침 여기에 붙어있는 땅 한 필지 102번지가 역시 여러분 땅이에요. 이거 추가로 더 잡아 주셨어요. 자, 그러면 이 추가로도 3억 대출권 때문에 가치가 떨어진 바는 더 설정해 주셨어요. 이걸 추가적 공동저당이라, 추가적. 이걸 그러면 이 추가적 공동저당이라 하는데, 이때 그러면 이 101번지하고 102번지를 합필하고 싶어요. 합필 되겠어 안 되겠어? 왜 안 돼요? 그렇죠. 등기 원인은 동일해요. 등기 원인은 3억 대출권 때문입니다. 이거 이해됐습니까? 그렇지만 접수번호와 날짜가 달라 이게. 그래서 합필 안 된다 이래 보면 돼요. 추가적 공동담보거든 이거는. 추가적 집안이 연속되어 있고 지목동일하고 다 갖췄어요. 그렇더라도 이거는 추가적 공동담보는 합필 안 되는 걸로 보시면 돼요. 됐죠? 일단 원칙은 담보가 설정되어 있으면 합필 안 된다. 그렇지만은 등기 원인과 접수번호와 등기 연도일이 똑같다면은 얼마든지 요건만 갖추면은 합필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됐죠?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